1년에 30% 내드리겠습니다. 3년 하면 더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좀 미안한 얘기지만 쳐다보도 안 합니다. 포트폴리오랑 아까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노후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사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제가 네. 알고 있기로 한 70% 정도 맞습니다. 자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금융 자산을 좀 늘릴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특별히 이에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세대별로 나이별로 부동산 관련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20대는 부동산을 뭐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동산 구입 자체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비축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저도 20대 때 조그맣게 넣어둔 무슨 적금이라든지 변액보험, 개인연금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주 젊을 때부터 조금씩 넣어뒀습니다. 국민연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대는 일단 시드머니를 조금씩 그렇게 뿌리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30대, 40대 되면 이제 최근에 그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은 뭐 좋다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아마 부채가 있을 겁니다. 돈을 일정 부분 빌렸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30대, 40대는 빌린 돈을 부채를 갚는 것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돈 벌여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투자하려고 더 노력하다가 부채 자체를 못 갚으면 그 부채에다가 또 이자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 40대는 부동산을 일정 부분을 그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은 그 부채를 감소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한 50대나 60대가 되면 사실은 이제는 부동산 포션을 줄여서 지금 아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50대, 60대 특히 은퇴 세대는 본인 자산의 한 70%, 80%가 부동산일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현금 가진 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50대나 60대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하고 그 동산의 비율을 6대4, 뭐, 선진국형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한 반반 정도로까지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별로 그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좀 다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수익률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면 네네. 그러면 이제 기관에서는 보통 1년 수익률 목표를 하는 게 한 10에서 한 15% 정도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뭐 기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겠지만 그 아까 내가 조달금리 말씀드렸죠. 기관도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거의 한 2배 정도를 보통 많이 봅니다. 그래서 4% 같으면 한 8%, 9% 정도. 자, 그런데 사업을 하는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 프로포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특정 프로포절을 하는 기관이 이제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 한 20%, 30% 남겨드릴게요. 투자하세요. 라고 기관 투자 찾아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젝트 하는 게 20%, 30% 수입을 남기겠습니다 하는 거는 리젝트를 합니다. 아,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왜요? 왜 그럴까요? 20%, 30% 수익률이 난다고 하는 거는 20%, 30% 깨먹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같은 이 꼴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 사업이 자기네들이 가정을 내세워서, 요런 사업을 내서 가정을 내세워서 20%, 30%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 드릴게요라고 하면 우리가 500억이나 1000억 주세요라고 옵니다. 근데 그 가정이 한 개라도 깨지면 그게 달성을 못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책임을 별로 안 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허구라죠, 허구.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에서 15% 정도 타켓을 가지고 그거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 검토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검토되는 이 프로젝트도 우리가 100군데 정도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라고 가지고 옵니다. 프로포즈를 들고 옵니다. 파워 PT 자료 멋지게 만들어서 아주 뭐 한 30분, 1시간 동안 PT를 하면 제가 이제 저희들이 그걸 들어보고 판단을 하죠. 100군데 정도 가져오면 우리가 채택률이 몇 프로쯤 될까요? 한 100군데 정도가 한 1000억씩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들고 오면 우리가 100군데 정도 되면 우리가 한 5에서 10%요? 오, 역시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5%에서 한 대충 한 5, 6% 정도. 그 100군데 가지고 와봐야 우리가 한 너댓 군데 정도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된 그 사람들이 보면 합리적인 투자 수익률을 오파를 하고 합리적인 투자 수익률을 오파를 했다는 것은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0% 내드리겠습니다. 3년 하면 더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미안한 얘기지만 쳐다보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서류 전형에서 떨어집니다. 조금 더 극단화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뭐 투자해주거나 하면 뭐 수익률을 1년에 뭐 이자든 뭐 20%, 30% 준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걸 제안한 회사들이 다 합법적인 거였지만 네. 개인의 입장에서 뭔가 진짜 사기라든가 네. 잘못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네요. 자,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어떤 개인들이 어떤 자문사에서 네. 그 투자 권유를 하는데 1년에 30%를 내주겠다. 네. 확실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 전재산 드리겠습니다. 전재산 드리죠. 30%인데. 자, 그런데 30%를 드리면 30% 1년에 30% 같으면 전재산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안 됐을 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물어줍니까? 안 물어주겠죠. 안 물어주죠. 그만이죠. 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그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자기가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자기가 내가 내 명의로 네. 은행에서 돈 빌리면 요즘 몇 프로 합니까? 뭐 3%? 5% 뭐 맥시멈 5% 쳐주고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5% 네. 그죠? 돈을 잔뜩 빌려서 네. 자기가 스스로 30% 확실하다는 투자를 하면 25% 남잖아요. 네. 그 아비트레이지 거래, 재정거래, 차익거래 그렇게 확실하다면 남한테 권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30%가 확실하면 그는 남한테 투자를 하라 말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겠죠. 자기가 하면 되죠. 자기가 하면 자기는 앉아서 매년 25% 땅짓고 협칙인데 왜 남한테 권유를 합니까? 불확성이 있어서. 네. 자기도 30% 얘기하지만 30% 깨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0% 투자가 확실하다는 건 미안한 얘기지만 네. 사기성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대표님께서는 네. 좋은 종목 찾는 방법, 뭐 종목 선정 시 중요하게 보는 거, 뭐 있을까요?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한테 얘기해 주실게. 굉장히 제가 일반적인 답변밖에 못 드리겠네요. 네네. 사실은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회사의 미래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미래를 사는 건데 그 미래를 살려 그러면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 한 3년간의 그 BSPL 재무제표 네. 도 안 보고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BSPL 버는 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를 그러면 3년간을 볼 수 있겠느냐. 네. 그럼 그분은 공부를 더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 BS 과거 3년간의 트랙 레코드를 알아야지 네. 미래를 볼 수가 있는데 과거는 전혀 모르고 그죠?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회사에 근무를 했으며 학교를 어디서 나왔으며 네. 그런 과거의 트랙 레코드를 보고 그렇죠. 이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점치잖아요. 네네.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의 그 스토리를 모르고는 도저히 알 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개인 투자가들은 자기 포트폴리오를 하면 자기 가진 재산, 주식 투자하는 재산의 한 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일반적인 대형 우량주를 편입을 하고 나머지 반 정도를 자기 개별 종목으로 그렇게 돌아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특정 증권사나 그 자산운용사의 그런 레포트나 추천 종목을 많이 보죠. 많이 보죠. 많이 보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개 회사의 그것만 보지 말고 네. 복수의 회사의 종목을 봐서 복수의 회사에서 각각 하나씩 종목을 모아서 네. 종목을 한 5개 정도 한다라고 하면 한 2-3개 정도는 대형 우량주,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기업주. 제가 뭐 종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3개 정도는 아주 그런 대표적인 종목을 채워두고요. 나머지 또 3개를 더 한다 그러면 3개 회사에서 추천한 종목을 각각 하나씩 뽑으세요. 한 회사에서 추천한 종목을 3개를 뽑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 일정은 약간의 분散투자가 되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조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수하지 않는 종목도 뭔가 기준이 있을까요? 매수하지 않은 종목은 사회적으로 그 레퓨테이션 리스크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CEO의 오너 리스크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신기술주라는 게 있잖아요. 신기술주. 네네. 지금 특히 뭐 바이오 관련 쪽이죠. 그런 쪽이 네. 많은데 대부분의 그 바이오 쪽이 그 메이드가 되려 그러면 그 1상, 2상, 3상 그런 임상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1상 끝났는데 곧 2상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식은 기관 투자가들은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 그런 거는 기술적인 측면은 우리가 어떻게 언컨트롤러블한 팩트예요. 네. 그래서 그게 맞으면 대박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안 되면 그냥 거꾸로 주는 겁니다. 그럼 기관 투자가들, 펀드 매니저 사회에서는 제일 바보같이 엮이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3개 단계가 있는데 한 단계를 거쳤다고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투자를 못 하죠. 오히려 그런 단계에서 투자하는 회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PF 회사, 네. 그다음 벤처캐피탈 회사 등등은 그런 회사만을 전용으로 투자를 합니다. 또 그런 회사들은 지금 비상장 회사 이런 기술용 갖고 하는 데는 한 100군도 투자를 합니다. 사실은. 네. 작은 돈으로. 네. 그 중에서 하나가 터지는 그렇죠. 거죠. 나머지 손실을 다 극복해주고. 그렇죠. 그런 포트폴리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개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네네.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데서는 손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40년 동안 계셨으니까 네.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의 뭔가 특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돈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주위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네. 제 주위에 주식 돈 번 사람도 있고 뭐 쫄딱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실명 나가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주식 투자 실패한 사람부터 얘기를 할게요. 실패한 사람들은 요즘에 저 용어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뭐 찌라시, 마바라 이런 말 찌라시라는 들어봤습니다. 용어는 요즘도 씁니까? 씁니까? 네. 마바라 이런 용어도 씁니까? 마바라는 뭔가요? 영어로 얘기하면 데이트레이더. 지금 좀 미안하지만 20대들이 네네네. 하는 그 많이 하죠, 많이 하죠. 행위입니다. 네. 샀다 팔았다 하는 거. 그게 마바라라고 해서 옛날부터, 옛날이 아니라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다 해왔던 게 흘러흘러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찌라시 정보에 의거한 마바라. 그 다음에 작전주 아닌 작전주에 편성한 사람들. 이거는 작전주는 그 기본적으로 1부터 10까지 단계가 있으면 개인들한테 정보가 오는 거는 8, 9 정도에 옵니다. 그럼 잠시는 먹어요. 그 사람이 추천한 정보는 기가 막히게 하루는 오릅니다. 그런데 이틀 사흘 지나면 그게 까꾸러지는데 급속도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작전주입니다. 또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보고 뭐 처음 모두에도 30%, 50% 이렇게 미검증된 대박주에 한 표를 던진 사람들은 잠시 성공했으나 대부분의 실패를 하고 이 업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에 좀 상당히 좀 빈곤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 지금 주식 투자 돈 버는 사람들도 있죠. 뭐 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매년 일정한 목표 수익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목표 수익률을 개인들이 그 자산이 얼마든지 아까 뭐 15%, 20% 그러셨죠. 그런데 15%, 20%가 투자해서 한 달 만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딱 달성되면 1년 동안 투자 안 합니다. 굉장히 그 절제력이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금리의 몇 배를 벌어서 일정 부분의 프로핏 테이킹이라고 얘기하죠. 수익을 딱 취한 다음에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물어보는 이야기 중에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목표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목표 수익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사실 주식으로 연수익률이 한 10%만 해서 20년만 지속돼도 대박이죠. 복리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대박이죠. 그 계산을 사람들이 안 해보고 네네. 그 또 젊은 분들 요즘도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일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 하죠. 요즘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죠. 많이 합니까? 근데 기관 투자가들은 돈도 쉬어가야 됩니다. 쉬어간다고요? 쉬어가요. 뭐냐? 투자가는 돈이란 게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기도 하지만 스노볼 효과로 커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굴리면 굴릴수록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기관 투자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주식 투자 펀드가 있으면 1월 1일 날 내가 1,000억을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1,000억을 다 채울까요? 한 번에 채우진 않겠죠. 한 번에 안 채우죠. 조금 잘라서 단계별로 조금씩 하겠죠. 네. 얼마까지 할 거예요? 1,000억짜리 펀드 같으면. 한 500억 채우나요? 500억? 700억? 그러면 너무 많이 채웠나요? 아니요. 투자 500억밖에 안 하면 아니 주식 투자하라고 주식형 펀드에 넣었는데 왜 저 펀드 매니저 뭐 하는 거야 그러고 또 컴플레인 하겠죠. 네. 그래서 한 7, 80% 정도는 일단 주식을 채웁니다. 네. 채우고 20, 30% 정도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걸 뭐 고객들이 환매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따가 고객들이 그냥 펀드 성적이 너무 좋아서 수익률을 먹고 나갈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돈을 내줘야 되는데 돈 내줄 때 주식이 있는 주식을 타이밍 나쁘게 팔면 더 손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쉬어간다는 게 일단 투자를 하는 것도 투자지만 투자를 안 하고 현금 가만히 들고 있는 거 캐시 홀딩 하는 것도 투자 방법 중에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그걸 못 하죠. 그렇죠. all or nothing. 투자를 왕창 하거나 아니면 다 빼거나. 그죠? 예수금에 돈이 있는 걸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못 견디죠. 그런데 돈 버는 공통적인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자기만의 목표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 달성되면 1월 달에 달성되면 11개월 또 안 쳐다봅니다. 그게 또 12월 달까지 가도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뭐 오바를 한다든지 그렇지만 굉장히 그런 자기 관리를 엄격히 한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럼 40년 이제 금융업계 계시면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투자 원칙만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아주 뭐 또 역시 또 기본적인 얘기인데 제가 목표 수익률 설정부터 해서 장기 분산 투자라고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주식 자체도 그 적립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매달 얼마씩 이렇게 투자를 해두는 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적입니다. 제가 20대 때들은 아주 젊었을 때 뭐 주식형 펀드 그 당시도 뭐
월 얼마 되지 않은 돈을 한 30년간 들고 있으면 그 시장에 굉장히 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시드머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장기 투자, 분산 투자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젊은 분들은 진짜 뻔한 얘기 하고 있네 라고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한 40년 있어 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 뻔한 원칙을 좀 지켜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